안녕하십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연구하는 장수백과, 그리고 20년 이상 뇌혈관과 중풍종환을 진료해온 한의사 김민준입니다. 지난번 뇌졸중 67% 예방하는 3가지 과일과 3가지 국민약재 영상 마지막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혈압이 갑자기 오를 때 스스로 응급처치할 수 있는 3가지 혈자리에 대해 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오늘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고혈압 가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며 두려워합니다. 맞습니다. 꾸준히 높은 혈압은 뇌출혈과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고혈압 못지않게 어쩌면 순간적으로는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 급등, hypertension crisis, 순간입니다. 평소 혈압약을 잘 드시고 130, 80 정도로 관리가 잘 되던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자식과 다투거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혈압이 180, 200 이상으로 치솟으며 뒷목이 뻣뻣해지고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며 어지러웠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 순간이 바로 뇌혈관이 터지거나 뇌출혈 막힐 뇌경색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기에는 애매하고 당장 약을 더 먹을 수도 없는 그 아찔한 순간에 내 몸의 혈압을 즉각적으로 낮추고 뇌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20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몸에 숨겨진 응급 버튼, 즉 혈압이 치솟을 때 스스로 눌러서 즉각적인 압력 밸브 역할을 해주는 3가지 놀라운 혈자리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3가지 혈자리는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비상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혈자리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먼저 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내면 혈압이 이렇게 위험할 정도로 치솟는가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혈자리들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적으로는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 등이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매우 정확한 분석입니다. 하지만 한의학 한의에서는 이 현상을 훨씬 더 역동적이고 직관적인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간화상염 간화상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 간은 단순히 해독기관이 아닙니다. 간은 우리 몸 전체의 기치순환을 조절하고 감정간지, 특히 분노누를 주관하는 장군과 같은 장기입니다. 불입니다. 상염처엔 위룸 불길이 타오른다는 뜻입니다. 즉 간화상염이란 간의 불길이 머리 쪽으로 맹렬하게 치솟는다는 뜻입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간이 기운을 잘 소통시켜 온몸의 기혈순환이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분노를 억누르거나 혹은 화를 폭발시키면 장군인 간이 분노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화, 즉 불로 변합니다. 마치 주전자에 물을 넣고 뚜껑을 닫은 채 불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하지만 스트레스 불가 계속되면 주전자 안에 물기열이 끓어오르고 압력이 차오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압력이 임계점을 넘으면 주전자 뚜껑이 펑 하고 들썩이며 뜨거운 기묘의 위로 맹렬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간화상염입니다. 간에서 폭발한 화과가 경락을 타고 우리 몸의 가장 꼭대기인 머리로 치솟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불길이 머리로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 상승. 머리 쪽 혈관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혈압 급등입니다. 뒷목이 뻣뻣해지고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픕니다. 열 증상, 얼굴이 붉어지고 안면 홍조, 눈이 충혈되며 입이 바싹 마릅니다. 혈관 손상, 이 뜨거운 열동이 뇌혈관 벽을 직접 공격하여 약하게 만들고 심하면 터뜨려 뇌출혈을 유발합니다. 혈액 변화, 확는 우리 몸의 진액징해를 졸여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어혈이시올 유발, 뇌경색의 위험도 높입니다. 이처럼 간화상염은 뇌졸중을 유발하는 가장 급성적이고 위험한 한의학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3가지 혈자리는 바로 이렇게 머리끝까지 치솟은 간화간호를 즉각적으로 꺼주고 위로 뜬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려주는 강력한 소방수이자 압력 밸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응급 혈자리, 우리 손에 숨겨진 만능 진통제이자 압력 밸브를 소개합니다. 바로 합곡혈입니다. 합곡혈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체했을 때 누르는 자리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합곡혈의 진정한 힘은 소화 불량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상부, 특히 머리와 얼굴, 터면부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총혈 스중액 중 하나로 얼굴과 입은 합곡으로 다스린다,
맹커 하쿠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위치는 찾기 매우 쉽습니다.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쫙 펴니다. 두 손가락 사이에 움푹 들어간 지점, 근육이 볼록하게 솟아오르는 곳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둘째 손가락 뼈제의 중수골의 중간 지점, 엄지손가락 쪽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눌러야 할까요? 반대편 손에 엄지손가락을 합곡혈 위에 댑니다. 그냥 피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둘째 손가락 뼈 안쪽을 향해 깊숙이 그리고 약간 비스듬히 누릅니다. 숨을 내쉬면서 5, 7초간 지그시 누르고 숨을 들이쉬면서 잠시 힘을 뺍니다. 단순히 아픈 것 합통을 넘어 찌릿하거나 뻐근한 느낌, 한의학에서는 이를 듣기라고 합니다. 이 손가락 끝이나 팔꿈치 쪽으로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도록 누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이 오르는 응급 상황에서는 반대편 손가락이 하얘질 정도로 꽤 강하게 지압하며 1, 3분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양손을 번갈아 가며 눌러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합곡혈이 치솟는 혈압을 내리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합곡혈은 수양명 대장경, 소여밍 다정킹의 원혈 연쇼입니다. 원혈이란 해당 경락의 근본이 되는 기운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대장경은 손에서 시작하여 얼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경락입니다. 합곡혈을 강하게 자극하면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청열사와 내샷고 열을 식히고 불을 꺼뜨립니다. 얼굴과 머리 쪽으로 몰린 열동 애또가 간화를 시켜줍니다. 개규성신 카이켜싱신 꽉 막힌 구멍을 열어가 정신을 깨어나게 합니다. 혈압이 급상승하여 의식이 혼미해지려 할 때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감기적치 위로 치솟는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려 안정을 찾게 합니다. 즉 합곡혈은 머리 쪽으로 몰린 과도한 열과 압력을 손끝으로 빼내주는 비상 배출구이자 압력 밸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68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성격이 불같고 욱하는 기질이 있으신 전형적인 간화간 체질이셨습니다. 어느 날 자식 문제로 크게 화를 내시다가 갑자기 뒷목이 터질 듯이 아프고 얼굴이 시뻘개지며 어지러워서 말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가족들이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저에게 급하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전형적인 간화상염으로 인한 혈압 급등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있으니 당장 환자분 반대편 손으로 합곡혈을 아주 강하게 아플 정도로 꾹꾹 누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뼈를 향해 깊숙이 누르시라고 강조했죠. 가족분들이 5분 정도 필사적으로 합곡혈을 지압하고 나니 환자분의 붉었던 얼굴빛이 조금 가라앉고 아까보다 머리 아픈 게 조금 덜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병원 검사 결과 혈압이 200, 110까지 치솟았지만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지는 않은 고혈압성 응급증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분이 무사하셨던 것은 119가 빠르게 도착하고 병원 처치를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천만했던 5분 동안 합곡혈 지압은 치솟는 간화를 일부 진정시키고 뇌로 쏠리는 압력을 분산시켜 최악의 사태 뇌출혈을 막는데 분명히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합곡혈은 스트레스나 분노로 혈압이 갑자기 오를 때 병원 가기 전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응급처치 혈자리 중 하나입니다. 자, 1부에서 우리는 손에 있는 합곡혈 이 머리로 치솟는 열과 압력을 빼주는 응급 밸브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길의 근원을 끄는 스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 응급 혈자리는 바로 우리 발에 숨겨져 있습니다. 간화관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혈자리, 바로 태충혈타입니다. 만약 합곡혈이 위로 솟구치는 증상을 다스리는 표지 증상 치료에 가깝다면 태충혈은 그 원인인 간간 자체의 불을 끄는 본치번치, 근본 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태충혈은 발등에 있습니다. 찾기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발가락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으로 짚어봅니다. 그 사이를 발목 쪽으로 쭉 미끄러지듯 쓸어 올리다 보면 두 뼈 제1중족골과 만나기 직전 움푹 들어가는 지점이 만져질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태충혈입니다. 눌렀을 때 다른 곳보다 유난히 아프거나 뻐근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태충혈은 어떻게 지압해야 할까요? 편안히 앉아 한쪽 발을 반대편 무릎 위에 올립니다. 엄지손가락을 태충혈에 대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감싸 쥐어 지지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발등뼈 사이로 엄지손가락을 깊숙이 밀어넣는 느낌으로 강하게 누릅니다. 방향은 발목 쪽을 향해야 합니다. 합곡혈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통증 합통을 넘어 발 전체가 찌릿하거나 뻐근한 느낌, 득기감 덕기간이 들도록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7초간 지그시 눌렀다가 잠시 힘을 빼는 것을 반복하거나 뻐근한 느낌을 유지한 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3, 5분 정도 지압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태충혈이 중요할까요? 태충혈은 족걸음 간경 주계인칸증의 원혈 유쉘이자 유혈 유쉘입니다. 원혈은 해당 장부의 근본이 되는 기운이 머무는 곳이고 유혈은 기운이 샘솟아 흐르는 곳을 뜻합니다. 즉 태충혈은 간간의 기운이 모여 있고 흘러나가는 핵심 허브 A씨입니다. 앞서 일부에서 설명했듯 간간은 감정을 조절하고 기지의 소통을 주관합니다. 스트레스나 분노로 간화가 타오를 때 이 태충혈을 지압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 강화, 빈간 정호, 타오르는 간화를 직접적으로 식혀주고 위로 치솟는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뭉쳐있는 감기 간치를 부드럽게 풀어주어 전신의 기치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즉, 태충혈은 간화상염이라는 화재의 근원지인 간에 직접 작용하여 불길을 잡는 강력한 소화기 역할을 합니다. 혈압이 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합곡혈과 태충혈을 함께 지압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이분은 폐경 이후 수년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갱년기 증후군과 함께 고혈압,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혈압약을 드셔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밤에 잠을 설친 날이면 혈압이 160, 170까지 오르락 내리락 했죠.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이는 전형적인 시느머신 인슈로 인해 몸의 물수의 기운이 부족해져 상대적으로 간화 간고가 조절되지 않고 뜨는 상태였습니다. 즉, 물이 부족해 불을 끄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분께 신음을 보충하는 한약 이전 영상에서 말한 구기자 등과 함께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씩 태충혈을 지압하라고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간화를 다스려야 숙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달 후 환자분은 얼굴 화끈거림과 불면 증상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재는 혈압의 변동폭이 크게 줄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태충혈 지압이 간화를 안정시키고 몸의 음양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어 혈압이 널뛰게 하는 현상을 잡아준 것입니다. 곡지혈 곡개지, 운원정지, 곡개지 HY사.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혈자리입니다. 손에 있는 합곡혈, 발에 있는 태충혈을 배웠으니 이번에는 팔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이 혈자리는 앞에 두 혈자리와 더불어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경전처럼 사용되는 매우 유명하고 효과가 검증된 혈자리입니다. 바로 곡지혈 주치스입니다. 곡지라는 이름은 팔을 굽혔을 때 생기는 연못즈이라는 뜻으로 기혈이 깊게 모이는 곳을 의미합니다. 곡지혈 역시 찾기 쉽습니다. 팔꿈치를 90도 정도로 굽힙니다. 팔꿈치가 굽혀지는 부분에 가로주름이 끝나는 지점, 즉 팔꿈치 바깥쪽, 엄지손가락 쪽 뼈와 주름이 만나는 움푹한 곳입니다. 눌렀을 때 시큰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반대편 손의 엄지손가락을 곡지혈에 대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팔꿈치 안쪽을 감싸줍니다. 숨을 내쉬면서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어 뼈 쪽을 향해 깊숙이 누릅니다. 뻐근한 느낌을 유지한 채 5, 7초간 지그시 누르거나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양쪽 팔을 번갈아 가며 3, 5분 정도 지압합니다. 곡지혈은 수양명 대장경 쇼여밍 다청징의 하혈엔입니다. 하혈은 경락의 기운이 바다처럼 넓고 깊게 모이는 곳을 뜻합니다. 이 혈자리는 왜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곡지혈의 핵심 효능은 청혈사와 내샥과 산풍해표 산폰제벽입니다. 청혈사와 몸속의 열독택과 확화를 시켜주는 효과가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상체와 머리 쪽으로 몰린 열을 꺼주는 데 탁월합니다. 앞서 간화가 혈압을 높인다고 했는데 이 곡지혈은 간화뿐만 아니라 위열, 폐열 등 상체의 전반적인 열을 내려줍니다. 산풍해표, 풍군의 기운을 흩어내고 몸의 표면을 풀어줍니다. 한의학에서 중풍중근, 풍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지럼증, 마비감 등은 모두 풍의 증상입니다. 곡지혈은 이러한 풍의 기운을 다스려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침이나 지압으로 곡지혈을 자극하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이상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신 70세 남성 환자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약을 드셔도 혈압이 145, 90 밑으로 잘 떨어지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진단해보니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감기울결 간치우객과 간화간고가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기존 혈압약은 절대 끊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대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늘 배운 3가지 혈자리, 즉 합곡, 태충, 그리고 이 곡지혈을 10분씩 지압하는 혈압 안정체조를 숙제로 내드렸습니다. 특히 곡지혈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검증되었으니 꾸준히 하시라고 강조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매우 밝은 표정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혈압 수첩을 보니 약을 똑같이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혈압이 평균 130, 135, 85 수준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약물 치료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한의학적 혈자리 지압을 병행하는 것은 약물이 미처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 몸의 근본적인 기치의 불균형 간화, 기체 등을 바로잡아 약효를 높이고 혈압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합곡, 태충, 곡지라는 3가지 강력한 혈압 강화 혈자리를 배웠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응급처치법이자 건강관리법입니다. 하지만 이 혈자리 지압을 실천하시기 전에 제가 20년 경력의 한의사로서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혈자리 지압은 응급처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서 다음과 같은 뇌졸중 의심 증상이 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로 혈자리를 누르면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한쪽 팔다리, 마비 또는 감각 이상,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음, 실어증,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보이지 않음, 망치로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이나 심한 어지럼증, 의식 저하,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금 당장 119에 즉시 전화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올바른 행동입니다. 뇌졸중은 1분 1초가 뇌세포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혈자리 지압은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보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병원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혈자리 지압은 혈압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배운 3가지 혈자리는 분명히 혈압을 조절하고 간화크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요법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현재 고혈압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로 오늘부터 혈자리 지압을 하니까 약을 끊어야겠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혈압약은 여러분의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벨트입니다. 혈자리 지압을 꾸준히 하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셋째, 특정 대상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배운 혈자리 중 합곡혈은 기운을 강하게 소통시키고 자궁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임산부의 경우는 합곡혈을 너무 강하게 지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몸이 너무 허약하거나 큰 병을 앓고 난 직후이거나 지압 부위에 피부병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도 과도한 자극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의 모든 치료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트레스나 분노로 혈압이 갑자기 치솟을 때 우리 몸의 압력 밸브를 열어주는 3가지 놀라운 혈자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마지막으로 3가지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고혈압만큼 위험한 것이 혈압 급등 순간이며 한의학에서는 이를 간화상염 강고상현, 즉 간의 불길이 머리로 치솟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이 간화를 다스리는 3가지 응급 혈자리가 있습니다. 머리와 얼굴에 열을 식히는 합곡혈 간의 불을 직접 끄는 태충혈, 그리고 혈압 강화 효과가 검증된 곡지혈 팔꿈치입니다. 셋째, 이 혈자리 지압은 어디까지나 보조요법이며 뇌졸중 의심 증상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고 절대로 혈압약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3가지 혈자리를 기억해 두시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순간에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비상구급 상자를 하나 준비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3가지 혈자리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거나 꼭 실천해보고 싶은 혈자리는 무엇인가요? 혹은 혈압이 갑자기 올라 아찔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다짐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이야기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알림 설정과 공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혈압을 응급으로 다스리는 혈자리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먹는 음식 중에 혈관을 막는 주범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전 걷기 운동 영상에서 예고해드렸던 60세 이상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최악의 아침 식사 3가지와 최고의 아침 식사 1가지 편입니다. 아침 식단 하나만 바꿔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잡는 놀라운 노후 건강 비결입니다. 이 중요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 알림 버튼까지 눌러 전체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특히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혈압이 높으신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누른 그 공유 버튼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뇌출혈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후 건강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실천하며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몸의 응급 버튼을 아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100세까지 건강한 혈관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 한의사 김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